네, 우리가 재사용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품질까지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사용하는데, 저도 자료를 다른 자료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순서가 황성욱 수석님께서 재즈의 툴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됐는데, 사실은 스크럼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설명이 아주 곤욕스러우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럼 방법론 자체에 대한 소개를 조금 최대한 짧게 어떻게 안 지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스크럼이라는 게 우리 KALM 프로젝트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스크럼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드렸던 우리가 갈 방향이 여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개발 툴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건데, 거기에는 이 방법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근데 방법론 프로세스들이 여러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UP도 우리가 앞서서 오픈 UP도 소개가 됐었고, 스크럼도 소개가 됐었고, 우리 잘 아시는 에자일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기업이 원하는 형태, 자기가 문화적으로 적합한 형태를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쉽게 이제 변화해가지고 쓸 텐데, 아까 IBM 재즈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프로세스를 기본 템플릿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픈 UP도 있었고 스크럼도 있었고 몇 가지 유형들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시키면 기본적인 WBS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막 담아낼 텐데, 그 작업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주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네, 스크럼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스크립티브라고 하는 게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해야 될 게 많고, 제약하는 게 많다. 단계 내놔야 되는 산출물도 좀 엄격하게 내놓기를 원하고, 전형적인 워터폴이 산출물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듯이 RUP에서는 산출물을 엄청난 양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RUP가 가장 프리스크립티브하다라고 그러고, 점점 갈수록 좀 맨 끝에는 do whatever가 있죠. 아무거나 막 하는 거. 그래서 XP가 조금 더 어댑티브하다라고 그러고, 유연하다라고 그러고, 스크럼이 한 중간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칸반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건데, 스크럼에서 주는 제약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스크럼을 짧게 설명해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시간 후에, 15시간 후에 열린다고. 자, 스크럼은 사실은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잦은 초칙입니다. 잦은 초칙이라 하면 우리 일 안 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일 발표다. 그러면 전날은 실컷 놀자. 그러고 나서 내일 발표 직전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면서 자기도 생각지 못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발표 자료와 함께 발표 내용까지도 깔끔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초치기를 하면 일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딱 보니까 릴리즈 직전에 개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초치기를 자주 하게 만들자. 그러면 결국 일의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느냐. 그게 스크럼입니다. 자주 쪼개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품질에 그리고 원래 일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스크럼이거든요. 그래서 잦은 릴리즈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XP에서. 잦은 릴리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주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쭉쭉 뽑는 겁니다. 개발자들을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고 이렇게 쭉 짜는 거죠. 네. 실제 제 자신을 일시킬 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전날에 일 안 된다. 그럼 그냥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남겨놓고 초치기를 하면 안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도 쪼개고 요건도 쪼개가지고 최대한 잘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 그런 요건들을 쭉 담아놓은 게 백로그죠. 그래서 초기에 프로덕트 백로그라는 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즈 케이스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패한 요인이 비즈니스적인 목적성을 유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유즈 케이스에서는 스토리를 담도록 하죠. 보통 태스크를 우리는 뽑거든요. 개발 요건을 뽑아라고 그러면 개발자들은 태스크를 뽑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ALM 소프트웨어에서 ALM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 개발자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 엔터프라이즈 2.0하고 통합된 예를 들면 트위터와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2.0 활동을 지향하는 ALM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개발자들은 바로 요구 조건에다 뭘 보면 트위터 API랑 연계 모듈 개발이라는 걸 유즈 케이스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생적인 지식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 비즈니스적인 목적인데 유즈 케이스 단에서 그런 식으로 뽑아버리니까 개발자는 엉뚱한 API 연동하는데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나중에 이루어질 때 API만 연동되면 끝.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태스크와 스토리를 구분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테마, 스토리, 에픽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이게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의 맥락이 연결된 스토리로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릴리즈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만족되면 이 릴리즈가 끝난 것이다 라는 거를 그 순간순간에 재조합을 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태스크가 이루어진 것은 예를 들면 연동 모듈만 개발했다 라고 하면 실제로 시연이나 혹은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릴리즈라 하면 뭔가 어떤 가치를 낸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다른 테마를 넘어선 쪽에 있는 스토리들도 때로는 가져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릴리즈에는 요 정도 선의 스토리까지는 연결된 채로 하나의 에픽을 수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런 에픽들을 어떤 릴리즈 단위로 또 재조합을 해서 계속 또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도 뭔가 시스템이 보이고 끝날 때도 시스템이 계속 보이면서 모자이크가 점점 잘게 구체화되듯이 항상 큰 그림도 보이고 끝날 때도 그 그림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개발을 유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럼이 그러한 유즈 케이스를 디파인하는 어떤 레벨을 그런 비즈니스 요건에 대한 유시를 막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잘게 쪼개서 개발자를 최대한 일정에 누락 없이 한다는 게 스크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서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스크럼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스크럼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건데 하나가 테마였습니다. 테마라는 게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진 유즈 케이스의 가장